네, 안녕하세요. IT 투머치 인포메이션 IT TM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혜연이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게 뭔가 오늘은 진짜 스튜디오가 다 갖춰진 느낌이 들어요. 유리막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코로나 유리막이 아니고. 바이라인 네트워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자막으로 넣자 이렇게. 네. 이제 우리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잡설은 네. 그만하고 제가 가장 애용하는 대중교통이 뭔지 아십니까, 심스키님? 택시. 네, 저 진짜 택시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집을 샀을 거야 모았으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서울 집값이 얼만데요. 아니 그 택시가 요새는 뭘로 부르세요? 택시를 타실 때는? 카카오티로 부르죠 보통.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한 2년 전만 하고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를 빼고는 택시, 모빌리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쵸. 한때는 뭐 타다라는 대안이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죠. 뭐 타다 라이트가 있고 우버랑 티맵이 합쳐서 우티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존재감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공룡은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얘기를 좀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 초대 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분이죠. 네, 그분입니다. 저희 초면은 아닌데 사실 이 택시업계의 빅마우스라고 불리시는 분이고요. 한 2년 전에 저기 타고 솔루션즈를 카카오 모빌리티에 매각한 우리 김재욱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네. 그 정도까지야? 네. 아니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구나, 이런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는 분이라서. 그리고 네. 저는 김재욱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좀 즐거운 게 아무래도 우리는 IT 쪽 사이드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택시 쪽 사이드는 잘 모르게 되는데 맞아요. 그쪽 이야기를 많이 잘 해주시는 대표님이죠. 네. 지금 현재 태평운수라는 택시 회사를 직접 운영 중이기도 하시고요. 무슨 운수? 태평운수 태평 성대 그 태평 운수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새 조금 힘드시대요. 조금 전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 택시 운행 대수가 많이 줄었다고 현재. 네, 거의 뭐 50% 이하로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원래 그 조짐은 그 전부터 항상 있었고 그래서 택시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자정 효과를 가지려고 그때 그 웨이고라는 걸 했던 네, 것도 그 이유 맞아요. 때문이었고 근데 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색해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택시 현장 얘기도 겸해서 오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지난번 방송을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대표님 소개를 잠깐 하시는 일이랑 좀 소개를 잠깐 드릴까요? 네. 네네. 저는 택시를 한 지는 지금 21년 정도 됐고요. 네. 네네. 그 원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랑은 처음 초창기부터 많은 협업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때 더 이상 이제 뭐 이쪽 규제가 워낙 심한 시장이니까. 산업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가맹 택시라는 걸 만들었었고. 네네. 예. 근데 그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확 저변 확대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국토부에서도 많은 이제 도움을 주긴 했었는데 네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 수익 창출 문제에서 네네네. 가맹 택시,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가맹 택시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협업 관계로 가다가 네네.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때 맞아요. 분위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는 플랫폼 카풀을 하려고 맞아. 했었어요. 승차 맞아요. 공유. 카풀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워낙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맞아. 기억나네요. 그럼 택시업계하고 적을 지는 전략으로는 더 이상 이 전략을 실행하기 어렵다 생각해서 친택시적인 이제 행보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이제 가맹 택시죠. 가맹 택시라는 건 이제 브랜드 택시를 그쵸. 이제 요즘 여러 택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카카오 택시가 그 브랜드 택시인데 네네.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할 때 웨이고를 인수하면서 맞아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웨이고가 김 대표님이 하셨던 타고 솔루션즈의 그렇죠. 브랜드거든요. 네, 네. 그 웨이고를 인수한 이유는 그 가맹 택시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많은데 그 조건을 일일이 다 이행하기 힘드니까 그쵸. 이미 만들어진 웨이고를 인수함으로써 우회상장격으로 이제 딱 들어간 거죠. 우회상장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IT 네네.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이렇게 좋게 볼 리가 없고. 그쵸. 그때 뭐 4,000대가 필요하고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죠. 네, 지금 그당- 1,000대인 걸로. 지금은 그거보다 더 아래죠. 더 500대, 500대. 예, 예. 근데 뭐 새로 하는 데는 없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택시 기사님들은 IT 플랫폼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고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웨이고가 어떤 좀 가교 역할을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사실은 그때 카카오 입장에서는 택시하고 카풀을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한 셈이에요. 네네. 사실은 근데 인허가는 이게 사업자끼리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풀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었을 테고, 네네. 근데 인허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네. 카풀은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이게 먼저 앞지르게 된 거예요. 아. 카풀이.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택시 쪽에서 저항은 있었고, 음. 근데 그 와중에 웨이고라는 건 또 런칭을 했어야 됐고, 그쵸 그쵸. 그래서 서로 힘든 점이 되게 많았어요. 또 중간에 이제 또 타다가 껴 있었고, 아 네. 맞아요. 뒤죽박죽이었죠.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카카오티가 네. 이제 웨이고를 인수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택시 회사를 직접 인수해서 맞아요. 이제 몇 개, 9개인가 정도를 택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직접 택시 회사가 되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직영 택시를 운영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 모든 택시가 카카오티 밑에 있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와 이게 2년 전하고는 진짜 상황이 확 다르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직영 택시로 우리가 부를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완전 직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네. 직접 인수한 게 네, 아니고 자회사가 인수했죠. 음. TJ 파트너스라는 네네.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네, 인수를 한 네. 거니까.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 매각을 한 후에도 한 1년 정도는 많은 서포트를 했었는데 네.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사보고 아. 그다음에 운영 스킬을 좀 배운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확장을 하라고 사실은 저는 조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 막 이제 사고. 뭐 투자 문제나 막 그런 게 네. 그때 보니까 네네네. 무리하게 그때 많이 샀죠. 네. 덩치를 좀 빨리 키워야 돼. 그렇죠. 예. 그때 아마 한 1,000대 정도 택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900대요. 900대 정도. 예, 예. 900대면 사실 택시 회사들 중에서도 되게 큰 최대 택시 규모 아닌가요? 아니요. 한 개 회사로 네네. 따지면은 그건 아닌데 이제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 아 여러 개 회사를 갖고 네. 있는. 그건 두 네네. 번째예요. 아,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택시 재벌 그분. 아니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웨이고를 네네. 매각하시고 나서 그 사이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표님께서는? 아 저는 그때 네. 매각을 하고 이제 카카오 마무리를 좀 져주고 네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이제 대기업이나 뭐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네네. 어쨌든 이 모빌리티에 관한 이제 조언을 해달라는 게 많았어요. 사실 뭐 이제 뭐 네네. 밖에서는 자문 그런데 자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근데 대기업들은 이제 신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모빌리티가 가장 핫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모빌리티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네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이제 차도원 박사님도 계시지만 네네. 이게 시장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불려다녔어요 그때. 아 그런데 이건 좀 됐나요? 짭짤하게? 밥만 사줘요. 아무만 사죠. 돈은 절대 아니에요. 경험과 지식을 꽁으로 먹으려고. 네, 원래 대기업이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듣기만 하고 이게 대기업 특성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네. 예, 하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잘 듣고 듣기만 했죠. 아 좋은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만 된 건 듣기만 거잖아요. 아 그런 거군요. 네, 네. 그러고 딴 거 하고. 네네. 근데 사실, 네. 아무래도 오너가 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결정을. 오너를 설득시키지 못하면은 네네. 어차피 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어떤 회사들에서 모빌리티에 관심을 갖고 대표님한테 자문을 구했을까? 아 그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삼성은 안 했고요. 네. 속어법이네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는 많이 했었어요. 네네. 현대 그랬을 것 기아차는 같아요, 많이 진짜. 했고 그다음에 뭐 롯데 롯데. 렌터카가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네. 롯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디 했지? 그 당시 한화는 안 했어요. 하나는 모빌리티 안 했었고 네네.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하여튼 불려다녔어요. 뭐 이제 10대 기업에서 뭐 하나씩 제외하고 남는 것들 얘기하면 아 될 그리고 것 같네요. SK가 제일 또 많았죠. 아, 네네. SK는 계열사별로
아 그래요? 예. 계열사별로 하는 사업이 다 달라서 그럴까요? SK텔레콤이 있고요. SK 네네. 렌터카가 있고 SK 가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와 네네. 관련된 그 회사가 계열사들이 많지.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들이 다 어쨌든 변화를 해야 되는 뭐가 있었어야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밖에서 많은 이제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불려갔을 거예요. 그렇군요. 좀 화제를 좀 돌려서 네네. 요즘 그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이제 택시업계가 카카오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 예. 보도가 맞아요. 많이 한 나오거든요. 이틀 걸로 한 번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택시 회사 사장님 그쵸. 입장에서는 좀 네. 어떤가요? 저는 지금 카카오 티블루죠. 네. 네네. 티블루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수의 90% 이상이 티블루예요. 직접 가입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였죠. 아, 네네. 네네. 웨이고가 다 음. 가입이 된 상태에서 브랜드가 바뀐 거니까. 그쵸 아, 그쵸. 예, 네네. 가맹 계약은 이미 돼 있는 네네, 상태였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근데 네. 티블루 그러니까 가맹을 이제 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네. 사실 코로나 터지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가입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사실 불만은 저기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개인 택시 쪽에서요. 아. 예. 콜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사업자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서 이제 1인이기도 하고. 음. 예. 근데 어쨌든 돈을 가맹비를 지불을 내야 하고 되니까. 예. 네. 예, 자기만의 이제 카르텔처럼 묶여 있는 시장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돼. 예. 근데 그 돈을 주고도 나는 충분한 대가를 못 받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은 아무래도 좋은 감정이 생길 수는 근데 없죠. 가맹을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네. 안 들어가면 내가 콜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울며 그렇죠.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실제로 콜이 없는 건지 네. 아니면 심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느끼는 압박감을 건지. 받는 네, 건지 네. 예. 그건 이제 제가 개인 택시를 하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압박감은 있을 거예요. 그거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건 없을까요? 실제로 못 봤는지 아니면 그냥 체감적으로 그런 보도는 많이 나오는데 예. 데이터로 쓴 기사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은 그 데이터는 나올 거예요. 아, 아. 근데 지금 있는 데이터가 이제 별로 이제 일반 데이터하고 예. 네. 아니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의 플랫폼에 의한 판가름에 의한 건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공평하게 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회비 낸 사람한테 당연히 먼저 주는 게 우선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세요? 돈을 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돈을 낸 들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 비싼 빵집이 집이. 있는데 파리바게트에 이제 가맹비를 주고 가맹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파리바게트 본사가 레시피나 맛있는 빵을 아무 다 줘. 다 줘버리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이해가 가네. 지금까지 네, 저 네. 가맹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의 이야기였고요. 예. 반대로 가- 얘기하면 네네. 그 안 들어가면 이제 독점 상태니까 카카오가 네. 모든 콜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거의 네. 모든 콜을 예. 안 들어가면 콜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100%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막 다 들어가면 또 우선적으로 주는 콜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카카오는 그냥 앉아서 한 달 몇만 원씩 그냥 받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시장의 90%를 독점한 회사가 그래서 생기면 혜택을 주지도 못하면서. 네. 이게 되게 사실은 중간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말로는 되게 간단해요. 콜을 네. 주느냐 안 네. 주느냐. 네. 근데 사실을 그거 중간에 단계가 있어요. 어차피 가맹을 안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가 안 터졌더라도 네. 그 수요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감소 추세에 있었다면 그 카카오의 알고리즘은 우수한 기사들한테 일단은 더 많은 콜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우수한 기사라면 평점이 좋은 그렇죠. 별점이. 별점. 네. 예, 뭐 별점일 수도 있고 네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 사실은 일반 그러니까 가맹 택시가 아닌 경우에는 콜을 수락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콜이 막 이제 콜 카드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좋은 콜만 골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 카카오 AI 쪽에서는 저 사람은 좋은 콜만 가는구나. 좋은 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골라봤네.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음. 예. 그냥
이렇게 수락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자 콜수가 줄어들었을 아. 때 콜이 갔을 때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먼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낮아지니까 그렇죠. 콜을 못 골라서 받는. 받으면 예. 그런 저 게 사람은 있구나. 어차피 줘봤자 네네. 안 받을 확률이 높다. 음. 그러면 잘 받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동시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은 콜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네. 해서 이제 뭐 평점이라면 평점이고 이제 카카오 쪽에서 봤을 때 그 AI가 봤을 때 별로 이제 잘 안 받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누구는 3콜 받는데 나는 한 네네. 콜밖에 안 온다. 난 아예 안 온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옛날에 그 TRS라고 그래서 저 무전기로 TRS? 했을 때처럼 뭐 여직원이 이렇게 콜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오해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내가 그 알고리즘의 어떤 당사자면 그 네. 알고리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공정위는 그렇겠네요. 더 입장이 곤란하죠. 근데 이거 검증할 수가 있나요? 공정위한테 물어봐야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네. 거는 그게 만약에 진짜 알고리즘은, 명확하게 공개되면 다 어뷰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공개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또 공개를 안 하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당사자들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설명하기도 그쵸. 힘든 이런 상태가 그리고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알고리즘 자체를 카카오가 자기네한테 불리한 알고리즘을 만들진 않을 거란 당연하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뭐 당연한 사업자인데. 예, 예. 그렇지만 네네. 어느 정도도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이해가 되도록 만들었겠죠.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네네. 예, 카카오도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할 거예요. 카카오가 이렇게 독점한 시장에서 어쨌든 사업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잖아요. 네. 저 소카 타다도 라이트를 하고 있고 예, 예. 우티도 나오고 좀 이렇게 존재감이 있나요 시장에서 현재? 존재감이 본인들은 이제 있고 싶은데 네, 있고 싶겠죠 진짜. 예,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할 것 같은데 타다나 우티, 우버 네네. 이 모두 지금 가맹을 개인 택시를 먼저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차에다가 띠를 붙이고 등을 달고 여러 가지 이제 데코를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 본사들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자가 다 돈을 내요. 아, 설치비를. 네네. 예. 카카오가 갑이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는 확 떨어졌네 2년 사이에. 예, 진짜. 그게 이제 가입 비용이에요. 네네네.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을 들여서 해주죠 오히려. 제발 좀 그렇겠죠. 해주세요. 네, 예, 예. 예. 그런데 콜은 안 떨어져요. 지금 쓰는 사람이 네. 적으니까. 뭐 부르세요? 카카오로 모르죠. 그다 안 오면 다른 거 누르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 먼저 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수입은 그쵸, 있어야 그쵸. 되고. 네. 근데 저거 띠를 붙이고 등을 달아주면 저 회사가 돈을 줘. 공짜로 뭐 해줘. 그러니까 일단 달아요. 근데 콜은 카카오 콜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실제로 얼마 전에 카카오 콜을 했는데 네. 타다 라이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여쭤보니까 네. 뭐 콜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네. 말씀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논쟁도 있는 게 그 다른 가맹 택시를 카카오 T가 콜을 해주는 게 맞느냐 안 해주는 게 맞느냐 이 논쟁도 있잖아요. 예, 예. 카카오 T 입장에서는 야 타다 가맹했는데 내가 너한테 콜을 왜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예전에 다른 가맹에 들어간 택시에는 콜을 안 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네네. 이게 보면은 일반인들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우리끼리는 아마 알 거예요. 타입 2하고 타입 3가 있잖아요. 아, 네, 네네. 네. 그 국토부가 만들었던.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다른 콜은 받으면 안 되는 타입 2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일반 콜은 타입 3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타입 1, 2, 3는 국토부가 택시 산업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 택시의 종류인데 타입 2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맹 택시고 타입 3는 카카오처럼 가맹 아닌 시절의 카카오처럼 중개. 콜만 해주는 이런 콜 플랫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더 네네. 낫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카카오는 워낙 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콜을 기존에 이제 카카오에 다 네네. 가입됐던 이제 택시 기사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띠는 이제 뭐 우버든 뭐든 이렇게 붙였지만 그들이 오는 콜은 또 이제 받으면서도 네네. 예, 워낙 콜이 가끔 들어오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카카오 콜을 켜놓고 일반 콜들을 받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생각해보면 문제의 원인이 카카오가 타입 2와 타입 3를 동시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거를 2만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투만 근데- 하면 시장 장악력은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닌가? 이 가맹 택시는 플레이어잖아. 근데 네. 이 콜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 플랫폼의 영역이고. 네. 그러니까 플랫폼과 플레이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음. 이제 이 시장의 혼돈의 원인이 아닌가 싶으네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순서의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원래 했는데 네네. 갑자기 타입 1, 2, 3라는 법을 만들어 버린 아. 거예요. 아 그쵸. 예. 그래서 그럼 나중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 나는 몇 년 전부터 타입 3는 원래 하고 있던 거고, 네. 예. 가맹 택시도 이제 저 웨이고하고 그냥 협업 관계로 해서 옛날엔 웨이고라는 브랜드가 들어갔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타입 1, 2, 3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있는 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 이건 없앨 수도 있는 사업이 없앨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아니 타입 3 그러면 안 해? 그럼 택시 시장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고? 그 당시에 그래서 타입 1, 2, 불편이 3를 만들었던 이유는 사실 2하고 3는 원래 있는 거고 네. 타입 1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타입 1만 만들면 좀 그러니까 2, 3까지 그게 그 당시 있었던 네. 타다. 그렇죠. 네. 타다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아니면 합법의 영역에 타다를 집어넣기 위해 예. 타입 1을 만들었고 근데 그건 2, 3는 규제 조금 완화해서 이제 같이 넣은 건데 결국은 결국은 사라졌죠. 타입 1은 사실상 없고 지금은 2하고 3만 존재하는 상태죠. 3도 사실은 하나밖에 없고 예. 2만 여러 개 있는데 사실 뭐 90% 이상이 뭐 카카오가 갖고 있으니까 네네. 택시는 완전히 카카오의 독점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 그 택시를 타면 그래서 기사님들이 카카오 말고 뭐 이제 우티나 이런 걸 써라라고 자주 권유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쓰잖아요. 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네네. 왜 이렇게 경쟁력이 저 예전에 아. 페이스북에 쓰신 것도 봤는데 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후발 사업자들이 맞아요. 이 어떤 방법을 좀 써야 될까요, 이들이? 그러면? 일단은 가장 문제는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두 분께 스마트폰 안에 카카오 택시라는 앱을 지우실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후발주자, 사실 SK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는 아니에요. 아, 사실 네네. 동등 출발을 했었는데 대기업 특성상 빨리빨리 변하지는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적어도 지금 이 시장에서 제2인자라도 되려면 소비자가 뭐 이제 SK라고 티맵이라고 이제 예를 든다면, 아니 우티라고 예를 든다면 네네. 우티 앱을 깔게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프로모션, 프로모션이라든가. 근데 그 비용도 사실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렇죠. 예. 앱 하나 까는 게 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앱 하나 까는 비용을 생각했는데 지금 모빌리티 쪽은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한번 타보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타보는 것까지도 사실은 돈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위 앱을 지우게 하는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건 못 지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못 네. 결국은 카카오 앱을 열고 불렀을 때 안 오면은 누르게 되는 그냥 보안책 정도로밖에 안 되는, 이제 이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고착화돼 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카카오는 지금까지 사실 쓴 비용으로만 따지면은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그 비용은 들어야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들겠죠. 근데 지우게 하는 비용은 감도 안 오는. 예. 근데 이게 만약 경쟁이 되려면 획기적인 경험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 타다가 나타났을 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반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택시라는 틀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획기적인 경험의 차이를 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조언 아닌 조언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가 하지 않는 걸 해라. 카카오가 하지 않는 것. 예. 카카오는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카카오는 서비스가 보편적이고 거대한 사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작고 예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작고 예쁜 서비스를 카카오는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규모가 작을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되죠. 그런 메뉴가 들어가면, 돈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메뉴가 들어가면, 자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정도밖에 커버를 못 해요. 근데 그런 앱을 런칭을 하면은 네, 메뉴 네.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모빌리티 T모빌리티 안에 네네. 10만 명이 누르는 거예요.
그 어차피 예. 뭐 거의 대부분 못 쓰는 서비스가 그렇죠. 돼버리겠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네. 누른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 오는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구분 없이 뭔가 모빌리티 쪽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서 네. 올라가고 싶다 하면은 카카오가 했던 거에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거꾸로죠. 카카오처럼 되고 네. 싶어. 네. 아니 근데 카카오가 하지 않아서 그게 규모가 작다는 건 시장 사이즈가 작다는 건 거잖아요. 작지만 그게 네네. 보편적이지 않은 서비스라고 하면은 자꾸 예쁘다고 하면은 네네. 예, 인지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가. 그렇죠. 예. 그러면서 회원 수 늘리고 이렇게 가면서 사실 그 동안은 이제 결국 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로 보편성이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네. 예전에 타다처럼. 킬러 하나를 딱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장애인 전용으로 뭐 택시 아니면 뭐 공항. 반려동물 뭐 예. 네. 공항 뭐 여러 가지 이제 틈새를 공략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서비스의 종류일 뿐이고. 웨딩카. 죄송해요. 요새 웨딩을 누가 그러네. 타다가 사실은 대표적인 네. 케이스예요. 천대 갖고 그 정도 어마어마한 네. 그쵸. 확실히 효과를 인지도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브랜드 인지도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뭐 창업주의 이름이 또 되게 워낙 유명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카카오가 안 하는 서비스를 차별된 서비스를 해서 인지도를 되게 올리는 마케팅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보편적인 서비스로 가야 되는 게 말은 쉬운데 그게 네. 뭔지를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대기업들은 또 그래요. 우리 가오가 있지. 대기업은 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대기업은 그래서 안 되고 어. 이제 작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네네. 알아는 들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죠. 왜? 그렇죠. 투자 문제가 들어가니까 네. 투자자들이 또 그걸 원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예. 택시 산업에서 카카오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도 그래요. 이제 뭐 50억 투자하면서 5천억 들인 카카오처럼 해달라고 하는 거 사실 되게 욕심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좀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 생각이 이게 맞다. 카카오처럼 일단 한번 해보자. 사실은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카카오처럼 일단 해보자. 예. 근데 그게 이제 투자가 계속 연속이 되려면 결국은 그 서비스를 계속 하면은 이제 뭐 억지로 끌고 가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가맹 택시 2등은 누구예요? 있나요? 2등을 가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예요? 뭐 데이터도 없고 발표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뭐뭐 있지? 타다라이트, 우티, 반반 택시, 반반, 예. 마카롱. 마카롱 어머네요. 마카롱은 마카롱? 이제 없어졌고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나요? 없어졌다고 봐야죠. 아까 사실상 그러니까 있는데 존재감이 적어졌던 말씀. 그 법인은 아직 되는 있죠. 거죠. 네, 네. 예. 그냥 우버. 그렇죠. 그 우버가 우티 아닌가요? 다른 거예요? 아니, 별도로 움직이나요? 이것도 여기서 우버는 일단 가맹 사업을 이제 서울시에 낸 거예요. 전국으로 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우버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8월 말, 9월 초 이때쯤 이제 가맹차가 등장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네.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올 연말쯤에 네, 가면은 네. 아마 우버로 통합이 될 거예요. 우티가 다시 우버로요? 그러니까 우티 앱이 없어지죠. 이거 뭐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티가 뭘 했나요? 브랜드 론칭을 했죠. 티맵 택시 앱에 네네네. 똑같은데 이제 색깔만 바꾼 거잖아요. 네. 우티로. 예. 어차피 그리고 SK텔레콤에서 티맵 택시의 역사는 이제 SK 플래닛에서 네, 시작을 네, 해서 텔레콤으로 갔다가 뭐 이게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네네. 사실 티맵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볼 때예요. 그냥 그 워낙 막강한 티맵이란 지도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지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택시 호출 앱은 그냥 띄어서 이제 우버 쪽으로 넘긴 거라고 봐야겠죠. 예. 우버한테 투자 받고. 네. 그렇죠. 예. 우버는 어쨌든 글로벌
앱으로서 한국에서 우버 앱이 안 켜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서 또 진짜. 작동만 하게 하면 네. 되니까.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택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요새 행보를 보면 택시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모든 분야로 확장을 해가잖아요. 예, 예. 최근에 공정위가 딜카 합병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거 갖고도 또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공정위는 소카가 워낙 승차공인 시장에서 렌탈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봤는데 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 시장이 그 시장 아니냐. 전체 모빌리티를 보면 예. 예, 카카오 모빌리티 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소카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소카는 저기에 저 뭐야 일단 대여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사서 대여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네. 장기부터 렌터카죠, 시작해서. 그냥. 그쵸. 단기 렌터라고 봐야죠. 단기 단기. 초단기 렌터. 예, 예. 예. 그런데 뭐 장기 렌터도 있고요. 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딜캐 자체가 대여 사업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렌터카들을 연결시켜주는 아, 중개네요. 중개예요. 아, 네, 그 네. 카카오 입장에서도 그 공정이 이제 허가를 한 이유는 우리는 다른 생각 없고 기존에 있는 중소 렌터카 업체들이 지금 많이 어려우니 소비자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우리는 수수료를 먹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론상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네. 사실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사실은 타입원을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겸사겸사. 네. 예. 카카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이 렌트카 쪽에 발을 디디는 거는 사실 이제 수순이었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앱을 까는 것보다 그냥 T 앱 안에서 렌트까지 되면 다른 데 들어갈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좀 이 딜카를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네. 딜카를 인수한 것이 네. 렌터카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 타입 1 네, 맞아요. 플랫폼을 가기 위한 어떤 전초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가능성도 있다. 예. 네. 이왕 하는 김에 아, 언제 만약에 타입원이 된다면은 이런 거는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 목적은 그건 맞아요. 이제 렌트카를 타게 함으로써 네. 거기서 발생해주는 이제 중개 수수료. 타입 1이란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렌터카 기반으로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타입 1입니다. 예전 네. 타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그쵸. 타다가 네. 타입 1이죠. 흰색 번호판으로. 네. 네. 흰색 번호판. 이거 네. 되게 전문적인 얘기나 번호판 색깔 나온다. 국토부는 심지어 지금 그 번호판도 맞아. 이것도 한번 그렇죠. 논쟁이 영업용 됐었어. 번호판은 노란색을 달아야 됩니다. 택시 쪽에서 하는 얘기고. 네, 맞아요. 아, 진짜. 근데 그 말 얘기 나온 김에 그 타입원은 네. 아무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타입원을 처음에 만들 때 근본 취지랑 좀 다르게 됐어요. 결과가. 다르게 될 걸 예상 못 하셨나요? 아니죠. 그 다 예상했던 것 같은데. 기여금이라는 문제는 맞아. 기억은. 사실은 네네.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점점 더 강화가 돼서 결국은 다 내야 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기여금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액수의 불만이 아니라 원래 기여금의 취지가 네네. 국토부 입장에서는 유상 운송 사업을 하는 거를 뭐 이제 택시? 흰색 택시든 뭐든 다 구분하지 않고 총량을 사실은 제어를 하려고 네. 이 플랫폼 사업 1, 2, 3를 만든 거거든요. 택시 총량, 탈 것의 총량을 그렇죠. 제어하려고. 택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네네. 탈 것에 대한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총량 외에 있는 것들이 이 유상 사업을 위해서 뛰어들 때 기여금을 내라는 뜻인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량 네네. 내에 있는 면허 대수가 있는데 네. 내가 여기서 일부분을 타입원으로 전환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기여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기여금을 왜 만든 건가? 그냥 타입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업자들이 뭐 기존에 이제 면허 프리미엄이든지 뭐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기여금을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그러면 타입 3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타입 2를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타입 2, 3를 하는 지금 기존의 운송 사업자가 타입 1을 하는데 돈을 내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도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타입 1이라는 걸 만든 건 예. 뭐 새로운 걸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타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택시업계와 카카오 네. 모빌리티 같은 이제 그 경쟁사가 택시와 함께하는 음. 플랫폼 회사들이 네. 막은 게 아니냐 법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택시 쪽에서는 이제 크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 양극화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 다 필요 없고 옛날 그대로 그냥 해. 네, 다른 그렇죠.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라는 네네. 그쪽 세력과 이러다가 우리도 죽을 것 같으니 네. 뭔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도 규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줘. 네네. 예, 그런 쪽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후자 쪽인 후자죠. 거였고. 네. 근데 결국은 이쪽 카르텔이 워낙 더 세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때 타입 1을 만들면서 타다 들어오라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타다는 안 들어간다고 몇 번이나 밝혔는데 들어갈 수도 만들었잖아요. 없는 구조긴 했죠 그때 사실상. 그쵸. 어려운 결국은 구조였죠. 뭐 만들자마자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렸는데 좀 네. 그것도 네.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뭐 지금은 타다 라이트를 하는데 라이트도 그게 잘 되는 건 어또 뭐 차수는 1000대로 회복을 했다고 하긴 하던데 데스노 은행. 이게 거기도 좀 비하인드가 많아요. 그래요? 이런 거 좋아요. 비하인드. 이게 뭐냐면은 그 가맹법에는 네네. 원래 기존의 가맹 사업자가 이쪽 가맹을 탈퇴를 하고 네. 다른 가맹으로 옮길 경우에는 이제 위약금도 발생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룰이 있겠죠. 뭐 한 번 옮겼을 때는 다시 못 들어온다라든가 이제 이런 네. 이제 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웨이고를 처음에 했을 때 그 약관이 그대로 넘어가서 이제 브랜드가 바뀐 거잖아요. 네, 카카오 네. T블루로.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제 아까 말한 좀 타다나 다른 데로 네, 네. 이제 갔어요. 난 이렇게 하니까 뭘 더 준대 저쪽에서 하고 옮겼는데 큰 실수를 한 거죠. 근데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안 받아줘. 아니 왜냐하면 카카오는 사실은 받아주고 싶겠죠. 근데 기존 가맹 사업자들이 야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다시 네가 간다고? 가맹점끼리도 지금 경쟁인데 예. 너 간다고? 그럼 위약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는 지금 꿋꿋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철새처럼 옮겨 다녔다가 다시 온다는데 그거는 약관에도 원래 없는 거 아니냐. 와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가맹법이 원래 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일이 꽤 많네요. 더군다나 총량이 있는 가맹 사업은 네.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국가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 사업자를 총량을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그렇죠. 드문 일이기는 하죠. 자 이제 그러면 너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네네네. 얘기를 좀 전환을 해볼까요? 택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한 네네. 전반적인 이야기 안에서 택시 얘기 잠깐 했는데 네네. 잠깐이 아니죠. 택시 얘기만 했죠. 네. 근데 이제 영원히 택시가 존재할 것이냐 지금 이 상태의 네, 택시가 맞아. 네. 그럼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택시하고 막 그 타다하고 싸울 때 막 댓글 같은 걸 보면 야 자율주행차 나오면 다 없어질 것들이 뭐 저기서 자율주행. 싸우고 있다. 뭐 요새는 UAM 도심항공교통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뭐 이제 네. 이게 택시가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네. 택시가 나온다. 지금 기존 택시 이게 다 다 필요 의미 없어진다. 없다. 지금 이런 논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택시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UAM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많으세요. 그냥 뭐 홍보성 상품 정도로밖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지금 UAM 얘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네, 네, 현대차가 많이 네. 하죠. 근데 그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거 어떻게든 저의 생각이에요. 뭐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내연기관이 결국 바뀌게 되는 거고. 근데 네네. 그거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 회사는 훌륭한 회사야. 나는 이제 하늘로 날아다닐 거야.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디 무슨 뭐 발표회, 강연 이런 거 UA인과 관련 가 보면은 네네. 사실 실물은 없고 다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이제 스케일 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만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진 다 CG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저런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두 분 나오면 탈 거예요? 아주 남들 타는 거 보고. 네. 과연 저걸 탈까? 마주 타고 될 생각은 없습니다. 어려. 분명히 그거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누가 타느냐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네네. 저거를 상용화를 하려면
지금 이제 사회적인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죠. 예,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뒤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타입 1, 2, 3도 저걸 못했는데. 지금 드론도 못 날리는데 그렇죠. 저 하늘 사람이 길도 타고 뭔가 날아간다고. 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지금 수작업으로 만들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현대자동차는 적어도 라인 하나에서 몇만 대 생산 이 캐파가 있어야 되는데 저게 UAM을 과연 몇 대나 만들려고 라인을 만들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회사에서 그럼 현대자동차가 수작업을 한다? 그것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당장 뭐 내년 이렇게는 예. 안 되더라도 네, 만약에 이제 뭐-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예. 보면 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늘에 그 몇만 대가 떠다니면 아니 그럼 조금 더 현실 가능성하게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 자율주행 택시는 더 힘들 거예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거는. 예, 아. 그거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UAM은 저 아까 말한 이제 그런 건 문제도 있지만 UAM은 결국 거점 사업이에요. 거점. 네. 그러니까 승강장이 있어야 돼요. 그쵸. 네, 예, 네, 뜨는 곳이고 맞아. 착륙하는 그네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테이크오프, 랜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거기에는 또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충전 시설이 있어야 그쵸. 되고 경납 시설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제 법으로 이제 제도화할 때는 택시 회사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듯이 아. 이것이 뜨고 내릴 곳에는 네네.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시설이 있어야 되고 막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지키다 보면은 사실은 몇 개 생기지가 않을 거예요. 택시가 아니고 그냥 그 전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사실 원하는 데 내려야 되잖아요. 택시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집 앞에 내려야지 그게. 그런데 결국 어떤 시인이 벌어지냐면 네.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그 아, 타고 네. 카카오 택시를 타고 승강장까지 가서 타고 아 그러네. 뜨고 내려서 다시 또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야 되는 이거 거예요. 수상 택시랑 같네. 생각 수상 못했다. 택시. 옛날에 수상 택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 실패한 진짜 거거든요. 집 앞에 못 내려주네. 못 내려줘요. UAM은. 아니 집 앞에 옥상마다 하나씩 아파트 옥상마다 내릴 수 있게 뭐 거기도 하든지. 규제가 생기겠죠. 아, 무슨 그렇죠. 뭐, 예, 그리고 소음도 예, 소음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 네. 이거는 그래서 어. 그래서 나 깜짝 놀랐네. 사람이 타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들어 네네. 놓고 짐. 아. 예, 짐이 타는. 수화물, 예, 뭐 급행으로 가야 될 물건이라든가 이게 더 먼저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죠. 물류를 이제 네. 드론으로 날리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처럼 이렇게 산간벽지가 많은 그런 거기 많은 사람이 살면 가능하겠는데 아니 서울 시내에서 그냥 오토바이 킥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 그리고 그러네요. 배터리 용량도 그게 될까요? 배터리 용량 예. 그러네요. 이게 많이 늘리면은 오래 가지만 그럼 그건 무겁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뜨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방구석 1려를 잠깐 봤는데 아이언맨처럼 실제로 날아가려면 엄청난 배터리를 아 몸에 메고 있어야 보셨구나. 한다고. 뭐 네. 핑핑만한 배터리가 뒤에 그래서 그 가슴에 있잖아. 그거 아이언맨은 그거 뭐야? 그거 그 너무 에- 위험한 거 에너지원 아니에요, 그거. 사실 이거? 탈원전 혼자로. 때문에. 아 그렇네요. 아 오늘 벌써 45분이 지났어요. 아, 네 물류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다음에 한번 더 나오셔야겠네. 그 나오셔서 분기에 한 번씩 나와서 네, 택시업계 분기에 한번, 업데이트를 한 네.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약- 택시는 뭐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나중에 그 이제 뭐 UAM과 네네.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차도원 박사님이랑 같이 한번 같이 나오라고 나오세요. 하면은 알겠습니다. 많은 예,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번 나오신다고 약속을 하셔야지 저 문을 열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둘러싼 그 이제 택시 현장 산업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예, 이렇게 모빌리티 쪽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특히 택시 얘기를 많이 할 수 네.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스키님은 어떠셨어요? 네, 역시 택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김 우리 대표님은 김 대표님만한 분이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이 3분기죠? 네, 4분기에 예, 4분기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